한 주간의 우리 지역 뉴스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뉴스 톱파보기 시간입니다. 김선화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예, 유익한 정보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소식은 소셜미디어 사기 광고 주의보인데 저도 최근에 좀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절반 가격의 골프공을 구입했는데 낭패를 봤어요. 제품이 안 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인스타나 유튜브 같은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그 사기성 소비를 좀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서 실제 이런 피해들이 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북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달까지 총 80건의 소셜미디어 관련 피해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연도별로는 2022년 23건, 2024년과 23년에 각각 25건, 그리고 올해 2월까지 총 7건의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피해자들 중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피해 사례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피해 품목이나 어떤 유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피해 품목으로는 유사 투자 서비스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의류, 건강 보조식품, 가전제품, 신발, 가방 등 순이었습니다. 피해 유형은 주식 투자 고수익 광고 현혹 사례가 2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혀 다른 제품이 배송되거나 저품질 제품 판매, 환불 거절, 계약 불이행, 브랜드 사칭, 업체 연락 두절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게 소비자들이 좀 이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떤 부분들을 좀 주의해야 됩니까? 예, 먼저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의 그 광고는 일단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쇼핑몰의 사업자 정보가 허술하거나 방금처럼 이메일 또는 챗봇으로만 상담이 가능한 쇼핑몰은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결제 시에는 현금보다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안전한데요. 그 이유는 피해 발생 시 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차지백 서비스는 카드 회사에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를 했는데 배송이 안 오거나 가짜 상품이 왔다면 카드 회사에 결제 취소를 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항변권은 신용카드로 산 물건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이 거래는 문제가 있으니 판매자에게 지불하지 말아라라고 카드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교제폭력건인데요. 최근 한 여성의 항소심이 관심입니다. 교제폭력 끝에 그 연인인 남성을 방화 살해한 사건인데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성단체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정당방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예,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11일 새벽 3시경 전북 군산의 한 단독주택에서 43살 여성 A씨가 술에 취해 잠든 남자친구 B씨의 집에 불을 질러 B씨를 사망케 한 사건입니다. A씨는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입니다. 핵심 쟁점은 이 사건이 단순 방화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교제폭력, 즉 데이트 폭력에 시달린 피해자의 자기 방어 행위였다는 것인데요. A씨는 5년 동안 교제하면서 B씨로부터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렸고 사건 당일에도 B씨는 A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습니다. 전국 34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군산 교제폭력 정당방위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 사건을 정당방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피고인 여성이 사건 발생 전에 지금 5년 동안에 무려 23차례나 신고를 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이랬다면 제대로 된 보호 조치를 지금 못 받았다는 건데, 자, 교제폭력이나 스토킹에 대해서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좀 강화가 된 걸로 아는데 어떤 보호 조치도 못 받은 겁니까? 예, 공동대책위원회 주장에 따르면 A씨는 5년간의 교제 기간 동안 B씨를 23차례나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오히려 피해자 탓을 하거나 피해 지원 기관에 연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현행 법 체계에서는 교제 폭력이 별도의 범죄 유형으로 분리되지 않고 그냥 일반 폭행이나 상해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제 재판의 쟁점이 그 정당방위를 인정받으면 어떤 변화가 있는 겁니까? 예,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A씨의 방화 행위가 단순히 범죄인지 아니면 오랫동안 교제 폭력에 시달린 상황에서의 정당 방위인지로 볼 수 있는데요. 정당 방위가 인정되면 형법 제21조에 따라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설령 정당방위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과잉 방위로 인정받아서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는 건설업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 경기가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특히 건설업계가 상당히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지금 3월인데 벌써 올해 들어서 2달 동안 도내에서만 55개의 건설업체가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예, 지난해 말 전북 지역 대표적인 건설 기업 중 하나죠. 그 제일건설 부도 사건으로 지역 사회가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제일건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설업계가 불경기로 인해서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건설 산업 지시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과 2월 그리고 3월 초까지 불과 2달여 만에 전북 지역에서 55개 건설업체가 폐업했습니다. 특히 심각한 점은 이들 업체가 모두 폐업 사유를 사업 포기로 신고했다는 것입니다. 즉 악화된 건설 경기를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문을 닫은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고금리 상황이나 아니면 유동성 위기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건설사들이 버티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건설사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주요 원인을 보면 말씀하셨듯이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이른바 삼고 현상이 지속되면서 건설사들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환율 급등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건설사들의 유동성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대형 민간공사와 새만금 같은 대형 공공공사마저 외지업체가 독점하면서 도내 건설업계의 수주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건설업계나 자치도에서는 뭐 지원책이나 자구책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 내놓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 건설업계에서는 새만금 등 대형 공공공사의 지역업체의 실제 시공 참여를 확대해 시공 능력을 키우고 민간공사에서 지역업체 참여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조례를 제정할 것 등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제도의 시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일감 부족 속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의 보호 육성을 위해 대형 국책 사업의 공구 분할, 대규모 민간 건설 투자 사업에 지역업체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뉴스 톱파보기 김선화 변호사였습니다. 자, 매일같이 들려오는 뉴스는 우리 지역의 경기가 어렵다거나 듣기 불편한 안타까운 사건, 사고들 뿐인데요. 다음 주에는 좀 더 기분 좋은 소식으로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전주 MBC 시사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